하겠습니다. 혹시 그 구글 콜앱하고 연결이 끊어지신 분들은 다시 런타임을 다시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럼 가상머신을 다시 할당을 받겠죠. 제 임대를 받을 거고요. 아마 연결이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이 되신 분들은 아마 그 우리가 오전에 만들었었던 그 파일은 아마 사라져 있을 겁니다. 삭제가 되어져 있을 거고요. 구글 드라이브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파일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를 한 상태였었다면은요, 세션이 끊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세션을 종료를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여기 연결이 끊어진 상태죠. 연결이 끊어진 상태니까 이 파일 목록을 볼 수도 없어요. 파일 목록을 볼 수가 없고, 네. 즉 그 구글 컬앱과 연결되지 않으면 구글 컬앱에 있는 가상머신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가상머신에 있는 디렉토리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연결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연결하면 할당을 받고요. 연결하고요. 초기화를 한 다음에 연결을 딱 끝내줍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초기화까지 끝나고 나면 연결이 완료가 되는데요. 보시면 마운트가 자동으로 돼요. 그렇죠? 구글 드라이브 마운트 하는 중 하면서 마운트까지 끝나게 됩니다. 혹시나 여기서 그 구글 드라이브가 안 보이면은요, 여기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세요. 이 두 번째 버튼, 여기 요 버튼이 새로 고침 버튼이에요. 그래서 새로 고침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드라이브가 연결된 상태로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구글 콜앱 한번 마운트를 하고 나면 그 파일을 구글 콜앱과 다시 한번 연결을 하면 구글 드라이브는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폴더를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그런 폴더를 찾아가셔서 폴더 경로를 찾으실 때에는 옆에 점점점 하고서 메뉴가 나타나요.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니까 그 메뉴에서 폴더 경로 복사를 하시면 이 경로 이름을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복사해서 가지고 온 게 바로 여기 있는 문자열이에요. 여기 있는 문자열이고요. 우리가 오전에 썼던 내용하고 비슷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dir 패스라고 하지 않고 파일 네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뭐라고 할 거냐면 emails.txt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 거예요. 이런 이름의 그 파일을 만들려고 해요. 자, 이런 이름의 파일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 그 오픈이라고 할 때 파일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설명을 드릴 때 여기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디렉토리를 포함해서 파일 이름을 써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파일 이름만 썼을 때는 어디다 저장을 해주는 거냐면 현재 디렉토리, 그렇죠? 현재 디렉토리에 그냥 저장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구글 드라이브처럼 특별한 어떤 폴더에다가 우리가 파일을 저장을 해주려면 그 디렉토리 이름, 폴더 이름을 파일 이름과 함께 써주셔야 돼요. 그럼 경로 이름이라고 하는 파일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뒤에다가 슬래시를 붙이고, 그렇죠? 패스에다가 슬래시를 붙여주셔야 돼요. 경로 뒤에 구별하기 위해서 다 뭘 붙이죠? 슬래시를 붙이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파일 이름을 붙여주셔야 이게 그 전체 파일 경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그 슬래시를 이렇게 직접 더하기를 하는 방법보다는 OS라고 하는 파이썬 모듈이 있는데 OS라고 하는 파일 모듈에 있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파일 경로를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임포트를 할게요. OS라고 하는 걸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무엇 때문이냐면 OS 모듈에 있는 또 패스라고 하는 서브 모듈이 있어요. 이 패스 모듈에 있는 jo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이걸 하기 위해서 OS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를 먼저 해주시고요.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저는 파일 pass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pass도 모듈이에요. OS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 서브 모듈이에요. 큰 모듈이 작은 모듈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작은 모듈을 가질 수가 있고 pass 하면 joi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jo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냐면 앞에 디렉토리 이름, 뒤에 파일 이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디렉토리 이름이 dir pass 그리고 파일 이름이 file nam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알아서 슬래시를 붙여줘요. 자,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파일 패스하고 프린트를 해보시면 여기에 실행이 안 돼 있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실행을 먼저 할게요. 세션을 종료했다가 다시 만들다 보니까 여기 변수 이름이 안 만들어졌나 봐요. 네. dir 패스 다시 만드시고요. 파일 네임 다시 만드시고요. import os 하시고 여기 다시 한번 실행하시면 네. 이 os.pass.join이라고 하는 함수는 앞쪽에 있는 디렉토리 이름하고요. 그다음 뒤쪽에 있는 파일 이름을 붙여줘요. 붙여주는데 무엇을 해서 이거를 구분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디렉토리 구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은 뭐 파일 구분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파일 구분자를 붙여서 연결을 해주는 그런 함수가 바로 join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디렉토리 이름과 파일 이름을 파일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os.pass.join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왜 이 함수를 써야 되냐면 단순히 슬래시 하나를 더 붙이기 위해서 이 함수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왜 필요하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윈도우즈는 C 드라이브라고 한 다음에 백슬래시 사용하죠.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스터디 그 다음에 백슬래시 랩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스터디라고 하는 폴더를 보죠. 네. 윈도우스는 디렉토리와 파일, 디렉토리와 디렉토리를 구별하는 게 백슬래시예요. 백슬래시. 슬래시가 아니라 백슬래시. 근데 이거는 윈도우만 그렇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리눅스에서는 뭘로 구별한다 그랬어요? 리눅스나 맥과 같은 OS에서는 디렉토리와 디렉토리를 구분할 때 디렉토리와 파일을 구분할 때 슬래시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세요? 이 OS라고 하는 모듈이 바로 파이썬이 실행되고 있는 PC의 OS 환경에 대한 정보를 읽어올 수 있는 그런 모듈이에요. 그래서 os.pass.join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OS가 윈도우즈다. 그러면 파일 이름을 붙여줄 때 어떻게 붙여주셔야 되냐면 백슬래시로 붙여주셔야 되는 거고 사용하는 PC 환경이 리눅스나 맥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슬래시로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패스와 뒤에 있는 파일 이름을 붙여줄 때 슬래시로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래시로 붙일 거냐 백슬래시로 붙일 거냐라고 하는 것을
자동으로 붙여주는 게 바로 이 os.pass.join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OS의 종류에 상관이 없이 OS에 맞는 정확한 패스 경로가 만들어지려면 os.pass.jo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는 파일 경로까지가 다 완성이 됐어요. 파일 경로까지가 됐으니까 이제 write 모드로 우리가 파일을 오픈하면 되겠죠. 자, write text 모드로 파일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구문 사용하시면 될까요? read 구문 사용하시면 되고요. open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파일에다가는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냐면 위에서 우리가 만든 파일 이름이 뭐예요? 이게 파일 이름이죠. 이게 전체 파일 이름이란 말이에요. 저장되어질 폴더 이름 포함한 전체 파일 이름이 이거죠. 여기에다가 파일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파일 파스라고 하는 걸 주시면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모드는 생략하시면 안 돼요. write 모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텍스트는 생략하셔도 돼요. t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with open을 했으면 as 하고서 별명을 하나, 변수를 선언해 주셔야 돼요. 변수를 선언해 주시는 목적은 오픈된 객체를 f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기 위해서 저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with 블록이 끝나게 되면 f.close는 자동으로 호출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픈이 됐으니까 라인을 3개 라인 정도를 한번 써볼게요. f.write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겠습니다. 홍길동 네이버 그 다음에 줄바꿈을 넣어줄게요. 줄바꿈. 요거는 줄바꿈이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쓸게요. file.write. 자, 이번에는 통 이렇게 하고 골뱅이 gmail.com 문자로 써야죠. 죄송합니다. 문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줄바꿈 이렇게 넣을게요. 줄바꿈. 자, 하나 더 해볼까요? f.write. 이번에는 길동이 다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다음 장면. 이렇게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모르죠. 에러가 없으면 제대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자,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파일 찾아가 볼게요. 자, 우리가 어디다 저장을 했냐면 여기다 저장했어요. 랩 파이썬 밑에도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름은 뭐라고 저장했어요? 랩 파이썬 밑에 emails.txt. 여기 있네요. 그죠? 랩 파이썬 밑에 emails.txt라고 있네요.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가 write 한 대로 제대로 write가 됐죠.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write를 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구글 드라이브에 잘 write가 되나요?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나면 저장된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여러분들 PC로 다운로드 받는 거는 얼마든지 다운로드 가능하잖아요. 개인 PC로 다운로드 할 수 있고. 그리고 굳이 다운로드를 할 필요는 없죠. 구글 드라이브 용량만 충분하면 거기에다가 넣어주시면 그냥 넣고 있으면 되죠. 저장하고 있으면 되죠. 이렇게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를 실행시키는 것도 클라우드에서 하고
파일을 저장하는 것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이렇게 요즘은 이런 식으로 개발을 진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라이트 안 되신 분? 오늘은 다들 조용하시네요. 네. 수업 잘 듣고 계시는 거죠? 네. 에러는 없고요. 그죠? 에러는 없으시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방금 저장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한 그 emails.txt였었죠. 파일을 읽어서 한 줄씩 출력을 해보시고요. 출력을 해보시고 이게 되신 분들은 요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 줄씩 출력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위쪽에 우리가 read, open, read 모드로 오픈해서 read 하면서 했었던 게 있었죠. 그리고 반복문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이메일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한 emails.txt 파일을 읽어서 그 뒤쪽에 있는 앞에 이 ID 부분은 제외하고요. ID 부분은 제외하고 네이버닷컴이라든가 gmail.com 혹은 다음.net 이메일 주소의 도메인만 이메일 주소의 도메인이라고 하는 건 골뱅이 뒤쪽에 나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골뱅이 뒤쪽 아시겠죠? 요 다음.net gmail.com 네이버닷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도메인들만 저장하는 리스트를 생성하고 출력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스트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스트에는 네이버닷컴이 저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gmail.com이 저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다음.net이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앞에 있는 얘네들은 제외하고 두 가지를 한번 요거를 먼저 해보시고요. 요거 먼저 해보시고 요게 되면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쉬운 것만 같이 해드릴게요. 위쪽에 있는 거. 자, 우선 파일을 오픈해야 되니까 with open as 구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파일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무엇을 주면 될까요? 파일 패스. 굳이 또 만들 필요 없잖아요. 여기에 파일 패스라고 하는 변수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어요? 여기 파일 이름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무슨 모드로 열어야 되죠? read 텍스트 모드로 열어야 되죠. 그거는 생략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는 무엇을 한 거냐면 파일을 read 텍스트 모드로 오픈을 한 거죠. 열었어요. 그죠? 자, 열기가 끝났으니까 read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read는 반복만 쓰시면 돼요. for in file 이렇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for in file 라인만 프린트 하시면 돼요. 이렇게 라인을 프린트하면 이렇게 밑에 비어있는 줄이 하나씩 출력이 되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라인 뒤에는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라인 뒤에는 줄바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줄바꿈이라고 하는 공백을 제거하실 때는 스트립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라인 3개를 제대로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금방 되실 거예요.
여기 찢어내는 거, 여기를 잘라내는 거, 여기를 잘라내는 거. 그거를 여러분 어제나 혹은 오늘 1교시에 저희가 스트링 관련해서 공부했었던 몇 가지 메서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메서드들 몇 가지를 조금 응용을 하시면 아래에 있는 코드도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때 모두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렸죠. 오전에 read, write, append, text, binary. 그 중에서 기본값 두 개는 뭐다? read, text는 기본값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read text는 생략해도 되는 거고 write나 append나 binary는 필요하면 반드시 넣어야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생략해도 되는 모드는 뭐 생략해도 되는 경우에는 생략하시고요. 뭐 생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정확하게 다 써주면 더 좋죠, 뭐 그죠? 모드, read, text 이렇게. 혹시 두 번째 문제도 다 되셨습니까? 아니면 시간 조금 더 드릴까요? 네, 시간 조금 더 드릴게요.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네, 혹시 시간 더 드릴까요? 아니면은 같이 해봐 드릴까요? 같이 할까요? 네. 잘 되십니까?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일단 이것도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위쪽에서 with 구문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파일은 클로즈가 된 상태예요. 그죠? 파일이 다시 한번 read 모드로 오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은 하고서 파일 pass라고 하는 거를 주시면 되고요. 모드는 생략하셔도 되고 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읽기 모드로 오픈을 했어요. 읽기 모드로 오픈을 했고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비어있는 리스트가 필요하고요. 그 비어있는 리스트에다가 네이버.com, gmail.com, 다음.net 이라고 하는 문자열들을 저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domains라고 하는 리스트를 먼저 만들 거예요. 이게 그 도메인 주소들을 저장할 리스트인 거죠. 일단은 현재는 empty 리스트로 먼저 만드는 거예요. 만든 다음에 for 한 줄씩 읽어야죠.
in 파일에서 여기서 F는 뭔가요? 여기서 F는 위쪽에서 오픈한 파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일에서 한 줄씩 읽어요. 자, line.strip이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골뱅이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잘라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line. 우선 그 스트립을 사용을 하셔가지고요. 스트립을 사용하셔서 그 뭐죠? 줄바꿈 기호는 없애버리셔야 돼요. 줄바꿈 기호는 없애버리시고 스플릿을 하는 거죠. 스플릿. 무엇을 기준으로 스플릿을 하면 될까요? 세퍼레이터를 골뱅이로 이렇게 해서 스플릿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디와 도메인 주소, 아이디와 도메인 주소, 아이디와 도메인 주소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첫 번째 라인에서 읽어드린 아이디와 도메인 주소예요. 도메인 주소는 리스트에서 몇 번째 원소죠? 리스트에서 첫 번째 아이템이에요. 그죠? 인덱스 1번. 인덱스 1번 아이템이에요. 두 번째 줄에서 읽은 라인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라인에서도 골뱅이로 스플릿을 하게 되면요. 골뱅이로 스플릿을 하게 되면 리스트가 만들어지는데 그 리스트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인덱스 1번이 뭐예요? 도메인 주소란 말이에요. 맞아요? 세 번째 라인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라인도 골뱅이로 스플릿을 하면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인덱스 1번에 있는 원소가 도메인 주소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리스트에서 인덱스 사용할 때 뭐 사용하죠? 여기까지가 얘는 문자열. 문자열에서 스트립을 하면 그것도 문자열. 문자열에서 스플릿을 하면 리스트가 되는 거죠. 리스트에서 인덱스 1번 원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리스트에서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 원소 하나를 꺼낼 때 이렇게 사용하죠. 볼까요? 그럼 뭐가 돼요? 네이버.com, gmail.com, 다음.net. 우리는 이거를 프린트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죠? domains에다가 append를 하면 되는 거죠. 이 내용을 domains에다가 append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를 할 게 아니라 무엇을 하자? domains.append를 하자. 이렇게 하면 끝이죠. 이렇게 해서 with까지 다 끝난 다음에 print domains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폼은 다 끝나서 그 다음에 파일도 클로즈를 하고 나서 그죠? with 블록이 끝났으면 file.close는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죠? 파일까지 클로즈를 하고 나서 domains를 이렇게 출력만 하면 되는 거죠. 어때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파일에서 한 줄씩 읽으면서 무엇을 했냐면 그 각 라인의 앞, 뒤 공백을 제거하고요. 여기까지죠. 앞뒤에 공백을 제거하는 거는 이제 무엇을 제거하기 위한 거냐면 줄바꿈을 제거한 거예요. 제거하고 그 다음 땅에 뭘 했어요? 골뱅이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잘랐어요. 그죠? 골뱅이를 구분사로 해서 문자열을 단어를 추출을 한 거죠. 단어를 추출한 리스트가
스플릿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골뱅이를 구분자로 해서 앞에 HDG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길동홍이라고 하는 단어, gmail.com이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단어들이 쪼개진 스플릿된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리스트에서 리스트의 인덱스 몇 번? 1번 아이템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리스트 1번 아이템을 어떻게?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이거를 어펜드 한 거죠. 이해되시죠? 네, 코드 이해되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혹시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리스트 컴프레hension. 리스트 컴프레hension 이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with open file s 그 다음에 모드는 r as f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하는 방식은 뭐라고, 무슨 호출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아규먼트 호출 방식? 키워드 아규먼트 호출 방식. 이렇게 호출하는 거는 뭐죠? 키워드 없이 호출하는 거는 포지셔널 아규먼트 호출 방식. 기억나시죠? 키워드 방식으로 호출하셔도 되고 포지셔널 방식으로 호출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으세요. 네. 자, 그리고요. 도메인즈를 만들면 돼요. 도메인즈는 뭐다? 비어있는 리스트. 자, 이 리스트에는 무엇을 어펜드 할 거예요? 라인을 어펜드 할 거예요. for line in f 이렇게 하면 되죠. 파일에서 한 줄씩 읽으면서 한 줄씩 읽은 내용을 리스트에 어펜드 하면 돼요. 근데 그냥 요렇게만 했을 때에는 구별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구별이 안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줄바꿈도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백슬래시 n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점 스트립. 자, 이제는 네이버닷컴, gmail.com 다음 넷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이거를 다시 어떻게? 스플릿을 하는 거예요. 스플릿. 무엇으로? 골뱅이로.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가 하나,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둘, 여기까지가 셋. 그럼 각각의 리스트에서 몇 번째 원소? 각각의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 이렇게 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예요, 사실.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쓴 거죠. 이렇게 쓰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세요? 잘 되시죠? 네, 자 이번에는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하는 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쓰기 write를 먼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read를 할 건데, 자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텍스트 파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자열들의 유니코드를 저장한 그런 파일이 아니라, 메모장으로 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파일이 아니라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혹은 뭐 오피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파일들을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이너리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오픈할 때 모드를 반드시 바이너리라고 하는 모드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 우리가 모든 파일을 다 열어서 볼 수는 없어요. 뭐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할 건 아니에요. 파이썬에서. 나중에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지 파일 열어가지고 화면에다 출력하는 건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런 머신러닝에서 이미지 분류하는 그런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니까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이미지 분류도 해보고 그럴 때에는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는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돼요.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되고 저희는 파이썬에 포함되어 있는 피클이라고 하는 특별한 종류의 그런 바이너리 파일을 read, write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정리를 제가 좀 먼저 해드릴게요. 피클이라고 할게요. 피클. 피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용을 정리를 하고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클은 파이썬에서 객체를 이진 데이터 형식으로 파일에 형식으로 파일 읽기 쓰기를 할 때 사용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피클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에 파일에다가 write를 하고 파일에서 read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객체가 피클이라고 하는 객체예요. 그런데 이 피클은 텍스트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바이너리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주로 피클은요. 파이썬에 dict 타입을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파일의 내용을 그러니까 파일에 저장된 내용을 dict 타입으로 변환을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함수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데 피클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dump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사용하시는 형식은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오브젝트를 파일에 write 할 때 오브젝트를 파일에 write 할 때 사용하는 게 dump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dump라고 하는 함수예요. 반대로요. 파일에다가 write를 쓰면 읽어올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때는 어떤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냐면 피클에 load라고 하는 게 있어요. load. 여기에는 파일만 줘요. 이거는요. 파일에서 이진 데이터를 읽어서 객체를 리턴하게 됩니다. 덤프라고 하는 덤프는 오브젝트를 파일에다가 write 해라 라는 뜻이고요. 로드는 파일에서 읽어서 무엇을 해라? 객체를 리턴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클은 딕트를 저장하고 딕트를 읽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딕트를 저장하고 딕트를 읽어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얘네들을 사용하는 것은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